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고 있는 책은 매차시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numPy로 딥 네트워크를 구현을 해보겠다고 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umpy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행렬 기반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고요. 행렬을 이용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일반화하여 자유자재로 인공신경망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제처럼 입력이 2개, 출력이 2개, 3개 입력, 3개 출력,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바꿔가면서 이제 numpy를 활용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구현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딥러닝에 필요한 행렬 계산식을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보고, 그죠? 물론 여기서 소개하는 것보다 이제 더 상세한 설명은 또 따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글씨 이제 엠니스트라든지 패션 엠니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도 한번 해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우리가 텐서플로우로 수행했던 예제와 또 결과도 여러분이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num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구현해보자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엠니스트에서 784개의 입력으로 64개의 은닉청, 10개의 출력청을 이제 책에서는 그림으로 설명을 요렇게 보이나요? 자, 요렇게 보여주고는 있는데 나중에 이런 그림들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줬고, 그 다음 이제 입력 2개, 출력 2개로 된 인공신경망과 순전파, 역전파 수식은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죠? 보시면서 자꾸 좀 익혀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x1, x2가 있고 이제 편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y1, y2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y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w1, w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2를 기준으로 w3, w4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b1, b2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전파 식으로는 이제 x1 곱하기 w1, 그죠? x1하고 w1, 그 다음에 x2는 w2, x2는 이제 w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1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y2도 이제 x1 곱하기 w3, 그죠? w3가 됐고, x2도 이제 곱하기 w4가 되겠죠. b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차시에서 봤을 때보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림,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이제 웨이트를 그리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x1b, x2b가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1b, y2b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y1b와 y2b는 결국 타겟 값과 실제 값과의 어떤 오차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렇게 x1,
요게 b가 아니라 x1, x2, 1이라고 합시다. 그림이 좀 섞였죠. 그래서 y1 b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오차 값이니까 이 오차 값이 각각의 변수로 어떻게 나눠가 가느냐, 그죠? 그래서 오차가 만약에 10이 발생했을 때 뭐 공평하게 x1과 x2에 각각 50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가는 게 그 웨이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웨이트에 따라서. 그래서 그 웨이트가 W1B, 그 다음에 요게 W2B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이제 Y2B의 오차에서는 그죠? W3B, 그 다음 얘가 W4B가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B1B, 그 다음에 요게 B2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역전파에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거꾸로 나눠 간다라는 것도 요 그림으로 요 책에서 계속 주장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W1B, 그러니까 W1B는 계산이 x1 곱하기 y1b로 되고, w2b는 x2의 그 오차에 대한, 그죠? 오차값. 그 다음에 w3b도 역시 x1 곱하기 y2b. 그 다음에 w4b는 x2 곱하기 y2b. 그죠? 그 다음에 b1b 역시 y1b. 오차값만큼 이제 반영해서 그 웨이트만큼 반영해서 역전파를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서 이제 봤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 책에서는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 이제 행렬식, 그 다음 단계입니다. 행렬식을 유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그냥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으로 설명하다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행렬로 들어가서 독자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책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식을 유도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순전파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x1 w1, x2 w2, 그 다음에 b1도 이제 곱하기 1이겠죠. 곱하기 b2 이렇게 이제 수식을 이렇게 요 수식이 이제 순전파 수식이 나왔죠. 이걸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걸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행렬로 표현하면은 x1과 x2, 그죠? 그 다음에 w1, w3, w2, w4, 그죠? 요렇게 하고 플러스 b1, b2 요렇게 하고 난 뒤에 이퀄 y1, y2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죠? 행렬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행렬식을 보면 어떻게 되죠? 계산이 지금 요거 보면 x1, w1 요거랑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x2랑 행렬식 계산해서, 그죠? 더하기 x2, w2 요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x1, w3, 그죠? 그 다음 x1, w3 맞죠? 그 다음에 x2, w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요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식이. 그리고 각각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b1이 각각 b1, 여기는 b2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지고 요게 y1이 결국 요 식이 되면 요 식과 이제 같아졌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요. 예, 요렇게 이제 식을 계속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행렬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웨이트에 관련된, 그죠? 웨이트에 관련된 W1B, 아까 우리 그림에서 있었죠, 그죠? 역전파에 관련된, 그죠? 그 X1의, 그죠? 오차 값을 이렇게 구하면, 그죠? 이게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W2B는 X2, Y1B가 되고, 그 다음에 W3B는 X1, Y2B가 되고, W4B는 X2, Y2B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이제 그 행렬로, 요걸 또 행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1, X2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1B, Y2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X1, X2의 트랜스포즈죠. 전체 행렬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되고 이제 Y1B, Y2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뭐하고 같냐면 W1B, W3B, W2B, W4B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달리 어려운 건 없지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식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가중치 역전파죠, 요게. 그죠?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X1, X2의 이렇게 이제 공식이라는 거, 그 전체 행렬 공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좀 클리어해서 이왕 그 공식은 몇 개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X1, X2, 그 다음에 Y1B, Y2B, 그리고 요게 W1B, W3B, W2B, W4B, W3B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계산이 어떻게 되죠? 자, X1, Y1B는 W1B가 되고, 지금 요렇게, 그죠? 곱해서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1, Y2B는 W3B가 되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여주려는 그 식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로 어려운 거는 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요게 X라고 하면 요게 YB라고 하고 요게 WB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대표 그 표기로 이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면 요게 맞춰지기 위해서 결국은 요렇게 지금 바뀌어야 되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걸 XT에 YB,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WB 요렇게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행렬이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1행 2열이고 그죠? 이것도 그죠? 그렇고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계속 좀 보긴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신경망 쪽에 뭐 이렇게 W2는 2B가 되고 W3는 W3B가 되고 W4는 W4, W4B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행렬식으로 만드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W1, W2, W4에 대해서 그죠? 이걸 행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W1, W2, W3, W4가 되고 빼기 그죠? 학습률에 W1B, W2B, W3B, W4B로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인공지능 쪽 웨이트 학습을 하는 요게 행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B1은 B1 빼기 또 학습률의 B 요거고 B2는 B2B가 되겠죠. 그럼 요것에 관련된 또 행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B1, B2는 B1, B2 빼기 B1B가 되고 B2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numPy로 이런 행렬이 먼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numPy로 우리가 코드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행렬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증명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행렬 이름을 그죠? 정의를 합니다. x1, x2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w1, w2, 3, 4를 이걸 웨이트 그죠?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b1, b2를 b로 행렬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요것만 있으면 이제 y라는 놈은 뭐예요? x의 w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그대로 적으면 이제 x1, x2 그죠? 그다음에 1, 2, 3, 4 그죠? b1, b2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매칭이 안 돼서 처음에 이런 걸 보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y1b, y2b 이게 뭡니까, 그죠? 요게 이제 yb로 이렇게 그죠? 오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요거는 1, 2, 3, 4의 그죠? 전체 행렬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는 것도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1b, x2b 그죠? x의 b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1, x2에 대해서 x1, x2에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전체 행렬을 하면은 xt가 된다 라는 것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w1b, w2b, w3b, w4b에 대해서 이제 요건 wb라고 표현을 하고, 마찬가지로
B1B, B2B 요게 이제 B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XB라는 것은 입력 역전파죠. 그죠? 요거는 요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는 그죠? XT의 YB로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뭐 요렇게 BB로 표시가 된다. 1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W는 W-알파의 WB 그죠? B는 B-알파의 B 이렇게 학습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낯설고 하겠지만 계속 보십시오. 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앞쪽에서 이렇게 x1, x2, 1, 그죠? 그리고 y1, y2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t1, t2 이런 그림이 있었고,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각각이 W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되는데, 그죠? 요게 2 값이고, 요게 3 값이고, 그죠? 요게 웨이트가 3이고, 뭐 W2가 4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그래서 지금 X1, X2, X2는 이거는 얼마입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2와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웨이트를 표현한 그죠? 요거 W는 각각이 뭐예요? 그죠? 요게 3, 4, 5, 6이 그러니까 요 그림에 의해서 3, 4, 5, 6 이렇게 표현이 여기 W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죠? 우리가 1, 2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T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죠? T1, T2가 어디 없나? 요거는 이제 27, 그죠? T2가 마이너스 30 해서 요게 대문자 T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죠?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X라는 요 값을 고정한 채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할 게 이 W라는 것과 B라는 값을 학습을 시켜서 이제 T 값을 만들어내도록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 설명이 뭐 한 번 듣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도 요 교재를 나중에 혹시 대여를 하든 사든 해서 직접 보면서 코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자, 311로 가겠습니다. 에러 됐죠? 아니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 지금 이거 당장은 필요 없지만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필요한 것만 볼까요? 자, numPy 그죠? 이제 쓸 거니까 numPy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일단 간단하니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 다시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np.set print options라는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럴까나요? 포매터 맞나요? 포매트는 float kind 람다 나중에 뭐 람다식도 막 공부하고 하셔야겠네요. 그죠?
다음에 0, 6.3f. 그 다음에 요거에 점에 포맷에 x. 이렇게. 그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numPy의 그 실수 출력 방법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출력을 하겠다. 그죠? 전체 6자리 중에 6.3이니까, 그죠? 소수점 3자리를 출력을 하겠다. 라는 것으로, 나중에 이런 걸 좀, 익숙하진 않지만, 이런 걸 좀 계속 봐두시길 바랍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오타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죠? 자, x가 이제 뭔지, 대문자 x가 뭔지, 그죠? 그래서 이걸 선언할 때 여러분이 소문자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행렬이라는 의미로, 그죠?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그죠? 자, 2와 3, 자, 이렇게 리스트 구조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 행렬을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np array 함수를 호출해서 1 곱하기 2 행렬, 1행 2열 행렬을 생성해서 대문자 x 변수에 할당한다. 그죠? 방금 말한 걸 그대로 거꾸로 코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numpy 배열에서 1행 2열 행렬을 생성해서 그 x 변수에 할당해 보라 이 뜻이죠. 그 다음에 t는 아까 타겟 값이었죠, 그죠? np array 괄호치고, 요것도 역시 이제 27에 마이너스 30,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weight가 3에 5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4에 6이 있었죠. 그죠? 3에 5가 있었고, 3에 5는 W1이 3이고, W3가, 그죠? W3가 5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게 W1, W3, W2, W4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3의 5라는 것은, 그죠? 3의 5, 요게 3의 5, 그 다음에 요게 4, 6,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은 x1, x2 있고 y1, y2가 있을 때, 그죠? y의 입장에서 w1, 그죠? 그 다음에 y 입장에서 이게 w2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3, 4가 된다는 거. y2가 요게 w3가 5,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게 w4가 6이 된다는 거. 그래서 x의 입장에서는 4, 6이 되겠네요. 4, 6이 되고, 그 x1의 입장에서는 3, 5가 되겠네요. 그죠? 3, 5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그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그래서 요게 좀 헷갈려 버리면은 이제 그 좀 뒤에 가서 좀 난감해집니다. 그다음에 b도 역시 행렬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죠? 행렬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보면은 x는 1행 2열, 그죠? t도 1행 2열이고, 그다음에 w 변수가 2행 2열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b가 1행 2열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for loop를 좀 돌립니다. 그죠? for 해서 range 전반 해서 돌립니다. epoch는 이렇게 돌리겠죠. 돌리고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x, 자, 행렬곱이 뭘까요? 라는 파이썬에서, 자, 처음 보셨다면 이제 보시고요. 그죠? 그래서 요러면서 파이썬 문법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렬곱 연산자를 add, 그죠? a의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입력 x와 가중치 w에 대한 행렬 곱을 수행한 후 그래서 편량 b를 더해 준다 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방금 쓰여진 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행렬 곱의 순서를 변경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행렬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프린트 y는 이렇게 y를 프린트를 해보면 되겠죠. 실행해 보면은 뭐 1000번 그죠? 이 y가 1000번 해져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x 결국 뭐 같은 값을 계속 출력한 거네요. 그죠?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에다가 이제 y-t 우리 이제 오차를 이제 이렇게 해주죠. 그죠? 프린트 마찬가지로 e는 7f에서 마찬가지로 2를 해봅시다. 출력해볼까요? 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 값이 1832 같은 값이겠죠. 이제 지금 우리가 학습을 시키진 않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값도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구했고요. 이렇게 구한다는 것도 이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차를 그죠? 자 이만큼 해서 이제 브레이크 오차가 이만큼 발생하면은 이제 빠져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YB는 Y-T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B는 이제 YB의 WT. 자, 여기서 이제 어쨌든 1000만분의 1보다 작으면 이제 브레이크 문에서 빠져나오고 예측 값을 Y 행렬에서 목표 값을 가진 T 행렬을 빼버립니다. 그죠? 빼면 이제 오차 YB 변수에 할당이 될 거고요. YB는 이제 나중에 역전파 오차 값을 가지는 이제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XB 변수에다가 입력 값에 대한 역전파 값을 받는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 WT라고 하는 것은 행렬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전체 행렬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WT를 붙였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지금 이 예제에서는 뭐 굳이 그죠? 어쨌든 WT는 가중치 W의 전체 행렬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 행렬곱 연산자를 이용해서 YB와 WT에 대한 행렬곱을 수행한 후에 결과값을 이제 XB에 넣어줍니다. 이것도 역시 순서가 안 바뀌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B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앞쪽에서 YB 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곱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XB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프린트 WB 값도 역시 출력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WB 값을 아직 안 했네요. 그죠? 웨이트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했네요. 이것도 역시 X에 우리 앞쪽에서 한 것처럼 그죠? 전체 행렬의 YB.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 행렬이다 어쩌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앞에 우리 행렬식에서 그 포맷을 맞추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에서 이제 가로로 만드느냐, 세로로 만드느냐 해서 행렬식이 가능하도록, 행렬곱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 준다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전에 이제 그 개념들을 완벽하게 익히고 난 뒤에 코딩하면 더 좋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 또 개념에 지치니까 같이 또 코딩을 하면서 또 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그죠? 봤을 때 요 그 값들이 이렇게 나온다. WB 값이 XB 값이 뭐 어떻게 바뀌는 게 굉장히 크죠. 그죠? 이렇게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학습률이라는 것을 주고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죠? LR 곱하기 WP 웨이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이어스 편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W 값과 그 다음에 B 값과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최종 F폭이 79일 때 이제 Y 우리가 원하는 그죠? 요런 값들이 27과 마이너스 30이 목표 값이었잖아요. 그죠? 요 값을 오차율 요렇게 해서 F폭 79만에 요게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행렬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한 것이랑 똑같은 결과예요, 사실은. 똑같은 걸 지금 행렬로 표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뭐 나머지는 별건 없고요. 그래서 가중치 갱신하고 편량을 계속 갱신해서 이제 오차율을 오차율 내에 두르면은 이제 빠져나오도록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예전 우리 앞에서 한 예제랑 봤을 때 거의 같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조금 복잡했지만 차분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입력, 이 출력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입력과 두 개의 출력에 대한 인공신경망을 이제 똑같은 건데 이걸 행렬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식을 앞에 이제 그런 개념 없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걸 보면은 굉장히 프로그램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시 요걸 보고 곱씹으면서 또 되돌아가서 그 부분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걸음씩 나가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AI 이론에 강해지는 절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한 술에 또 배부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보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또 어딘지를 또 살펴보고 그 부분을 또 채워가지고 또 다시 또 살펴보고 하면 좋은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